자,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36강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 관계에 대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만나봅시다. 따끈따끈한 6월 3일 날, 그 6월 3일 고3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서 지난번 학습과 연관되어 있는 게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10번 문제입니다. 가 왕조 시기의 동아시아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이래요. 영의정이 임금께 아뢰기를 지금 오삼계를 비롯한 남방의 번왕들이 옛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오삼계를 비롯한 남방의 번왕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삼번의 난입니다. 청나라 시기 강희제가 진압했던 3번의 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군사를 내어서 청을 도와서 이들을 친다는 것은 의리상차마 하지 못할 일입니다. 왜 그러냐? 이들이 오삼계를 비롯한 3번의 난이 명목상으로는 명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명에 대해서 매우 은혜를 생각하면서 명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조선으로서는 이 3번의 난을 공격하는 청을 돕는 거는 조금 꺼림칙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튼 가왕조는 무슨 왕조냐? 청왕조입니다. 자, 청왕조 시기에 동아시아의 대외 관계입니다. 먼저 기억, 연행사가 중국에 파견되었다. 맞습니다. 여기 있는 연행사는 어디로 가는 세력단이냐? 청의 수도인 베이징, 연경입니다. 베이징. 이 연경으로 가는 사절단이에요. 청나라식입니다. 기억은 맞아요. 니은 한국 삼포외란이 발생하였다. 외란은 이 삼포외란은 임진왜란보다도 훨씬 전이에요. 외란 다음에 호란이고 그 다음에 청이니까 뭐 블라블라. 여튼 니은은 아닙니다. 리을 기유약조가 체결되었다. 광해군 때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답은 디귿. 이 3번의 난과 함께 강희제가 진압한 대표적인 세력은 정성공이 이끄는 반청 세력이에요. 타이완의 반청 세력. 이 타이완의 반청 세력이 정성공 일파들이 자꾸 해안 지역을 공격하니까 이 지역의 피해를 막고 거기에 더해서 혹시나 해안 지역의 사람들이 정성공에 대해서 호응을 할까봐 이것을 두려워한 청은 천계령을 바탕으로 이 해안 지역의 사람들을 다 내륙으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답은 그래서 3번. 천계령이 해제되는 시점은 반청 세력, 타이완의 반청 세력이 진압된 다음이니까 3번의 난과 반청 세력을 진압했던 강희제 시기 또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 기억과 디귿입니다. 다음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최부라는 사람이 표류를 해서 떠내려가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과정입니다. 그럼 즉 이런 중간중간 최부의 이런 루트에 따라서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있겠죠. 일단 이 시기는 왜구가 활동하던 시기고 수저우는 넘어갑시다. 아직 안 배웠어요. 오이라트와 타타르가 중국의 변경과 수도를 위협했다. 이거는 알아줘야 될 키워드죠. 북,
환관들이 전행하였다. 명나라의 위기를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환관들이 득세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왕조, 중국의 왕조는 어디이냐? 명입니다. 북로 남해로 골치를 앓던 명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명나라의 수도 베이징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봅시다. 먼저 금과의 강화 추진에 반대하는 장수 택도 없습니다. 사고전서 편찬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나중에 배워요. 쩌능따오 군대와 싸우고 돌아온 병사, 몽골 병사겠죠? 아닙니다. 화번공주, 당나라식입니다. 아니에요. 답은 4번. 조공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한 류쿠 왕국의 사신. 제가 지난번 마지막 파트로 오키나와 지역의 류쿠 왕국에 대해서 중개무역으로 변성했던 이 류쿠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류쿠 왕국은 명나라에 대해서 조공을 바쳤고 조공의 횟수도 다른 베트남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미출칭 반란이 전개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 자, 보시면은 현재 중국에서는 오삼계가 거병하였고 경정충. 이 경정충은 이 3번에 나는 오삼계, 상가희, 경정충. 당시에 청에 항복해서 이 만주족에 항복을 해가지고 명을 멸망시키고, 정확히는 이자성의 반란군을 진압하고 청이 중국을 지배하는데 앞장섰던 3명의 항복한 장수들이 나중에 중국 지역의 왕으로 책봉돼가지고 지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토사구팽, 나중에 이용만 당하고 숙청될 것을 염려해서 오삼계가 나머지를 꼬셔가지고 셋이 반란을 일으키는 게 3번의 난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름도 교과서에 있기는 합니다. 요런 게 모의고사에 나오다니 참. 일단 오삼계 경정충도 합세를 했다고요. 즉 3번의 난이 발생을 했다고요. 그리고 타이완의 정씨 세력도 여전히 청나라에 대해서 반란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당시에 조선 사신이 보고를 올린 겁니다. 자, 이 시기에 동아시아의 사실입니다. 스시마를 공격한 것은 세종시기입니다. 아니고요.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정묘죠? 아닙니다. 황제가 토목보에서 몽골의 포로가 되었다. 15세기의 북로를 말합니다. 명나라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정묘고. 쇼군의 후계자 문제로 온위란이 일어났다. 센고쿠 시대의 개막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답은 4번. 연해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천계령이 시행되었다. 요것 때문에 시행된 거니까 4번이 맞습니다. 답은 4번. 아시겠지요? 넘어가 볼게요. 수능 문제입니다. 요게 참 골치가 아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경정충 때문에 그래요. 키워드가 딱히 많지가 않아요. 일단 여기 있는 사람은 중국 상인이고 여기는 일본 사람입니다. 현재 중국은 해외 무역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대요. 자, 중국이 해외 무역을 금지한다. 일단 명나라 시기에 해금 정책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청나라 시기에 천계령도 포함이 돼요. 서현님, 천계령은 2주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해안가의 사람들이 2주를 하면은 말 그대로 해안가를 텅텅 비게 만들겠다는 건데 무역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천계령이 발동되던 시기에는 해외 무역도 엄격하게 금지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푸젠성, 복건성이 지금 경정충이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청나라의 질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3번의 난식이에요. 청나라입니다. 이 시기에 동아시아의 상황, 모문용이 가도를 점거한 것은 정묘호란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정묘호란, 당시에 조선이 모문용을 도와줍니다. 명의에서 북로남해 아닙니다. 사스마번이 류쿠를 침공하였다. 참 복잡하지만은 요건 넘어갈게요. 제가 그때도 설명을 할까 했는데 딱히 뭐 이거는 우리가 고3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스마번의 류구 침공까지 연도나 시기를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했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나오니까. 일본이 신패를 발행하여 해외 무역을 통제하였다. 요거는 천계령이 해제된 다음입니다. 천계령이 해제되고 대외무역을 청이 다시 열면서 청 상인들이 은을 구하기 위해 일본으로 진출해서 나가사키에서 교역을 하면서 일본의 은을 많이 가져가니까 너무 은 유출이 심하자 일본이 신패를 발급해서 허가받은 청나라의 상인만 무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이 신패는 청 상인뿐만 아니고 네덜란드 상인도 해당이 됐습니다. 5번, 타이완에서 정치 세력이 반청운동을 전개하였다. 3번의 남과 반청 세력은 약간 유사한 시점이고 왕조도 똑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타이완에서 정치 세력이 반청운동을 전개하였다. 밑줄 친 이 무역이 행해진 시기에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제가 감한무역을 설명할 때 그림으로 설명한 게 있긴 합니다. 반쪽으로 잘린 증명서, 요걸 말하는 게 감합이에요. 즉, 이 무역은 무엇이냐? 감한무역입니다.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감한무역이에요. 이 시기에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상평통보는 아직 안 배웠고 조선 후기입니다. 천계령 시기, 이거는 청나라 시기니까 에도 막부예요? 아니고요. 지정언제, 이거는 아직 안 배웠지만 청나라 시기고요? 아닙니다. 신패 발급, 천계령 해제 이후라고요?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이제 점점 감한무역으로 통제되자 밀무역이 성행하고, 밀무역을 실행하는 왜구들도 중국 동남해안과 한반도 남쪽에 대해서 깔짝깔짝 침략을 이어갑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제한무역을 하고 있던 조선도 일본이 여기에 대해 불만을 가하면서 삼포회란이 발생한 겁니다. 답은 고래서 2번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동아시아 경제 상황입니다. 포인트, 정성공. 자, 연해 지역의 백성과 상인이 역적에게 은밀히 공급해왔다.
아까 말했잖아요. 정성공한테 호응을 하는 사람도 아직 있었기 때문에 해금을 시행해서 바다를 셔터를 내립니다. 연해에 사는 백성들을 내지로 이주시킨다고요. 즉 천계령이 발동되던 시기에 동아시아의 경제 상황입니다. 병란도 택도 없고 고려예요. 고려. 삼포를 개항하였다. 이 다음에 삼포외란이 발생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아니고 균전제 수당 아니고 왕안석의 신법 송나라니까 아니고 답은 5번입니다. 대지마를 통해서 네덜란드 상인과 일본이 에도막부가 교역합니다. 해금 정책을 실시했던 에도막부는 유일하게 네덜란드와는 교역을 이어갑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 법령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활동, 일단 청나라 배, 네덜란드 배가 나오고 신패가 있네요. 신패니까 천계령 해제 이후에 에도막부이니까 바로 나오네요. 답은 1번. 천계령 해제로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으로 많이 진출했고 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 법령이 발동이 되었다고요? 답은 1번입니다. 공행무역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가만무역 무로마치 아니고 삼포회란 아까 말했잖아요. 아니고 아무래도 우리가 대외 관계를 배우다 보니까 나오는 보기들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히기에 딱 좋은 상황이에요. 반복적으로 개념이 나온다고요. 류쿠는 나중에 한꺼번에 우르르 나옵니다. 답은 1번 천계령 해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정책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장사성, 방국진 이런 사람들은 키워드가 아니에요. 가르친 적도 없고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아요. 주원장이 쌈박질을 했던 주원장이 중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넘어가자고요. 일단 이거는 나라 초기인데 그 중에 도망가서 바다로 들어간 사람들이 섬나라의 왜구를 유인해서 이리컴 유인해서 들어와서 약탈을 했대요. 홍무. 자, 홍무제. 홍무. 주원장 홍무제를 말해요. 홍무 연간에 바다와 인접한 군읍지역이 왜구에 침략하면 되니까 방어를 합시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해금 정책으로 간 겁니다. 명나라가 왜 셔터를 내렸냐? 왜구가 자꾸 들어오니까. 자,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을 봅시다. 해금 정책은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 류쿠의 중개무역이 쇠퇴가 아니라 번성합니다. 해금 정책으로 교역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중국의 물자를 명나라의 물자를 조공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류쿠가 번성해요. 류쿠가 쇠퇴하는 원인은 해금 정책의 해제입니다. 자, 조선의 국경에서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다. 이건 살짝 사무역 느낌이고요. 아닙니다. 일본이 신패를 발급하여 아니죠. 아까 방금 했잖아요. 역참제 원나라입니다.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해금 정책을 실시하니까 애걸복걸해 가면서 감한무역이 전개되는 겁니다. 답은 4번. 감한무역이 전개되었다고요. 사실은 2번도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은 시기가 다릅니다. 후시 무역 같은 경우도 약간 이 공무역으로 제한적으로 받다 보니까 사무역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답은 4번이에요. 시기가 비슷해요. 홍무제, 추원장, 감한무역
아시카가 요시미츠, 영락제, 홍무제 다음에 쭉쭉 영락제. 그러니까 시기가 대충 맞아요. 답은 4번입니다. 오늘은 웬만하면은 제가 말을 좀 절더라도 편집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어버버거려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2019년 7월달 8번 문제.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 청나라의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인데 타이완을 정복해서 반청운동을 했다고요. 이 사람은 정성공. 도대체 정성공이 몇 번을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정성공이 활동하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정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성공 일파 때문에 천계령이 시행됐으니까 답은 2번. 택도 없는 거는 웬만하면 설명 안 할게요. 자, 나가시노 전투는 우리가 배운 거니까 오랜만에 나왔고,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전투에서 다케다 가스요리의 그 기마대를 격파하는 조총 전술을 보여줍니다. 헤이조쿄 택도 없고 이거 안 배웠습니다. 답은 2번. 다음은 2019년 9월달 16번 문제. 포고문. 역적들이 통치에 저항하면 해상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근데 그 역적들은 진압을 했대요. 타이완이 복속됐대요. 여기에서 말하는 역적은 바로 전에 봤던 정성공 일파 정씨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금령을 해제하겠다. 해금령 해제가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자연스럽게 유출할 수 있는 것은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에 가서 은을 많이 가져가고 이로 인해서 신패가 발급되었구나 라고 유출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5번이라고요. 이 포르투갈의 마카오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답은 5번. 나머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보고가 이루어진 시기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당시 조선은 중국에 계속 사신을 보내면서 중국의 정세를 염탐했어요. 아까 봤던 사신의 보고는 오삼계와 정씨일파가 막 반란을 일으키고 세력을 떨치고 그런 시기였는데, 여기 보니까 오삼계는 죽었대요. 3번의 날은 끝났어요. 하지만 타이완의 정씨 세력은 아직 남아있대요. 이 시기에 동아시아의 상황, 정씨 세력이 남아있으니까 천계령은 남아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요거는 광저우로 한정하는 공행무역은 다음 시간에 배우고요. 신패 발행은 천계령의 해지라고요. 계속 중요한 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2019년 11월 달에 수능 12번 문제입니다. 강희제가 정씨 세력을 공격했대요. 그러자 정씨 세력은 투항하고 타이완이 정복되었다고요. 타이완의 정씨 세력이 진압된 이후에 동아시아의 모습, 요거는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요거는 사실 정답 보기만 우리가 배웠거든요. 근데 정답 보기가 원체 괜찮아서 들고 왔어요. 1번, 2번, 3번, 4번 모두 아직 안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는 5번밖에 없어요. 에도막부의 주인장 발급. 에도막부 초기에 이 에도막부는 처음부터 셔터를 내린 게 아니라 이제
동남아시아의 이 센고쿠 말기 즈음부터 동남아시아의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일본인들에 의한. 이러자 당시의 에도마쿠는 너무 동남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니까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주인장, 다른 말로는 주인장을 일본어로 읽은 게 슈인장이에요. 자, 이 슈인장을 발급해서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장 무역으로 인해서 변방의 다이묘들이 점점 번성하고 서양 세력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되자 기독교를 탄압하고 아예 셔터를 내리는 겁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해군 정책인 거예요. 괜찮은 복이라서 이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주인장 무역, 슈인장 무역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수능에 나왔겠지요. 다음 문제입니다. 가나 주장이 제기된 사이시기래요. 자, 글씨가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자, 봅시다. 지금 푸젠과 광둥 지역의 연해 백성들을 내지로 옮기고 외국 무역을 금지했다. 요게 천계령이에요. 천계령 때문에 은이 안 들어오니까 은으로 세금 내던 당시 백성들이 겁나 불편하다라고 강소순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현재 일본은 통상 증명서를 발행하고 그것을 지참한 중국 상인만 나가사키에서 교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통상 증명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신패라고요. 천계령의 발동, 신패의 발행, 이 사이의 시기에 동아시아의 모습. 자, 기후학조 택도 없고 북로입니다. 알탄카는 우리가 이름까지 언급 안 했는데 북로예요.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진압하였다. 요게 맞습니다. 네덜란드의 상관이 대지마로 옮겨간 시점은 더 전입니다. 넘어가고 주인장 무역, 추인성 무역 이거는 에도마쿠 초기라고요? 아닙니다. 자, 신패가 발급된 원인은 천계령의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진압하고 이제 천계령을 해제한 그거겠죠. 3번입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도 조금 지겹겠지만은 어차피 알고 있어요. 제 수업은 여러분한테 1.5배속이라는 거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상관없을 겁니다. 밑줄 친 막부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막부가 크리스트교를 금지한대요. 기독교를 금지한다. 에도막부입니다. 에도막부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만모형 무로마치 아닙니다.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을 진압해요? 청나라죠. 완전 뜬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고 대지마를 거점으로 나가사키 인공성 대지마를 거점으로 네덜란드 상인과 교류하였다. 맞고요. 신패를 발행하였다. 몇 번이나 말했죠? 맞습니다. 답은 디귿과 리을이고요. 5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계속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 나라에 표착했는데 막부한테 항해에 대한 자문을 해서 새로운 이름과 영지를 받았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때 잠깐 설명해 볼게요. 좀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에도 막부에 들어가가지고 사무라이가 됩니다. 그래서 영지를 받고 활동을 해요.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여튼 그리스도교를 탄압을 했대요. 에도 막부.
에도막부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만무역 무로마치 아니고 고려 몽골 연합군 가마쿠라 아니고 주인장 발급 요게 맞겠죠. 자, 시박사를 설치하였다. 당나라식입니다. 견당사 파견 일본의 한참 전이죠. 나라시대. 답은 3번입니다. 가증서가 발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에도막부가 발급한 도항허가증인데 붉은 도장이 찍혀 있다고요. 붉은 도장 주인이라고 하고 일본어로 하면은 슈인장 무역이 실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견당사 택도 없고 청해진 아니고 병란도 택도 없고 스하 택도 없고 원체 오답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답은 3번. 외관은 이제 나중에 기유약조 이후에도 등장을 합니다. 기유약조 이후에 국교가 재개되면서 이제 일본에서 제한적으로 조선과 무역을 하는데 외관에서 주로 무역했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외관에서 스시마번의 관리들이 무역에 종사를 했습니다. 답은 3번. 넘어가 볼게요. 지도의 가왕국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 오키나와 섬이고요. 류쿠 왕국입니다. 류쿠 왕국. 류쿠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떠올려줘야 되는 것은 조공, 명예의 조공을 하셨다. 그리고 중개무역. 추가로 사스마번의 침략. 여기 일본의 요쪽에 있는 사스마번이 류쿠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잡아가요. 왕을 잡아갑니다. 자, 그럼 류쿠 왕국을 찾아봅시다. 시바학사 아니고 외관 설치 스시마 통해서 기유약조 이후 아니고 대지마면은 일본이죠. 에도막부 아니고 중국의 해금 정책이 완화되면서 중개무역 쇠퇴 4번 맞습니다. 류쿠 왕국은 해금 정책일 때 무역이 유리하다고요. 해금 정책이 완화되면은 굳이 류쿠 왕국에서 가져다 주는 거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정성공 세력의 근거지 여기 타이완. 답은 4번입니다. 작년 수능 5번 문제예요. 자, 일본에서 요시노와 교토로 분열되었던 조정, 요게 남북조식이고요. 요게 통일됐대요. 그 무로마치죠. 무로마치 시기에 외구로 전락한 무사가 많대요. 이 왜구들이 바닷가에 출몰해서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니까 이에 가 왕조는 연해 방비를 견고히 하고 백성들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엄금하였다. 해금 정책. 명나라 시기의 해금 정책이고 이 명나라 때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옳은 것은 류쿠 1번입니다. 이거는 조선의 세종 아니고 쩌능따오 아니고 신패 발급은 일본의 에도막부 청상인 아니에요. 이것도 청나라 아니에요. 답은 1번 류구의 조공무역을 허용하였다 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인데 발표 주제가 가래요. 근데 나가사키의 중국인 거주지 신패 발급 이걸 보고서 봅시다. 통신사의 파견이고와 신패는 상관없죠. 슈인장은 신패 전입니다. 아니고 답은 3번
천계령이 해제되면서 나가사키에 중국인들이 점점 살기 시작하고 신패가 발행이 되었다고요? 답은 3번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좀 템포가 빠르는데 원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유럽의 국가들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을 하면서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되어가는 그 과정과 양상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